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고 실무에 종사해온 한의사 정민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피부 변화, 특히 얼굴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70살이 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피부 관리에는 소홀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특히 50대 중반부터 얼굴에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갈색 반점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환자분들께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조언드리면서도 정작 제 자신의 피부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진료실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색소 침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선생님도 나이가 드시는구나라고 말씀하실 때면 괜히 위축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전통 한의학 문헌을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의서에 기록된 천연 재료를 활용한 피부 관리법이었는데요. 현대 영양학 관점에서 보니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을 접목해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현미식초와 당근을 이용한 특별한 조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적용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약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한 후부터 얼굴의 색소 침착이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는 동료 한의사들이 무슨 좋은 치료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로 확연한 개선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죠. 현미식초에 포함된 천연 산성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부 재생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두 재료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상승 효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부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떠돌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특히 강한 화학 성분을 사용하라거나 자극적인 재료를 직접 피부에 바르라는 등의 위험한 조언들이 많아요. 이런 잘못된 방법들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상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제가 연구한 방법은 이런 위험한 접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학의 전통적 지혜와 현대 영양학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먼저 피부 색소 침착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민간요법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방법들이 위험한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이어서 제가 개발한 현미식초와 당근을 활용한 방법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조합이 효과적인지,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제작 방법과 사용법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비율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잘못 맞추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서 정확한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의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외부 관리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한의학적 접근법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음식 조절, 생활 습관 개선, 체질에 맞는 관리법 등 종합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거울 보기가 부담스러우시거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내병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 안의 병을 밖에서 치료한다는 뜻인데요. 피부 문제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단순히 임시방편이 아닌 진정한 피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봐요. 그럼 먼저 한의학적 관점에서 피부 색소 침착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한의학에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폐의 외부 표현이라고 봅니다. 폐는 우리 몸의 기운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기운이 점점 약해져요. 기혈이 부족하면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피부 세포들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아요. 마치 메마른 땅에 꽃이 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습담의 축적입니다. 한의학에서 습담이란 몸 안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말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운동량이 부족하면 습담이 몸 곳곳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피부로 올라와서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간의 울체입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장기로 여겨져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 억압은 간의 기운을 막히게 하고 이것이 얼굴로 올라와서 갈색 반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일수록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번째는 신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피부의 윤기가 사라지고 검은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귀 주변이나 관자놀이 부분에 생기는 색소 침착은 대부분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어라고 표현하는데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태가 되면 피부 끝까지 신선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서 색소가 침착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양기 부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양기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주는 에너지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그 결과 오래된 피부 세포들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서 피부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만 관리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민간요법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요. 제 한의원에 얼마 전 한 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온통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본 생마늘 문지르기를 일주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생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심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상태였죠. 치료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또 다른 분은 소금으로 얼굴을 매일 문지르셨대요. 각질 제거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으신 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피부 표면이 완전히 손상되어서 세균 감염까지 일어났거든요. 소금의 강한 염분이 피부 장벽을 파괴한 거예요. 이런 무분별한 민간요법들이 왜 위험한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개인의 체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고 봐요.
열이 많은 체질과 차가운 체질이 다르고 습한 체질과 건조한 체질이 달라요. 같은 재료라도 체질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둘째, 농도와 사용법을 무시합니다. 좋은 약재라도 농도가 잘못되거나 사용법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의 피부는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개인 경험담에 의존합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피부 반응은 개인차가 정말 크거든요. 넷째,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건 얼음 문지르기였어요. 차가운 게 좋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얼음을 직접 피부에 문지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모세혈관이 터질 수 있고 동상에 걸릴 위험도 있거든요. 계란 흰자 팩도 문제가 많아요. 날것으로 사용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피부 색소 침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제거하기 어려워져요. 초기에 적절한 관리를 했다면 쉽게 개선될 수 있었는데 엉뚱한 방법만 시도하다가 악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위험한 방법들은 중단하셔야 해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정말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현미식초와 당근을 활용한 방법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식초는 일반 식초와 달리 현미를 발효시켜 만든 것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피부에 훨씬 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현미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적절한 산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각질층에 쌓인 오래된 세포들을 부드럽게 분해해줘요. 일반 식초보다 산성도가 약해서 자극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 중요한 건 현미식초에 들어있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로운 색소 침착을 막아줍니다. 또한 항염 작용도 있어서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돼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요. 비타민 어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손상된 피부 세포를 빠르게 교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당근에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멜라닌 세포가 안정화되면서 색소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두 재료가 만나면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예요. 현미 식초의 약산성 환경에서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당근의 수분과 영양 성분이 식초의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현미 식초는 기혈 순환을 돕고 습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당근은 비위를 보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피부의 근본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수많은 실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비율이 있어요. 현미 식초 3대 당근즙 1의 비율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이 비율을 지키면 자극 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근의 선택이에요. 가능하면 유기농 당근을 사용하시고 너무 오래된 것보다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베타카로틴 함량이 훨씬 높거든요. 이제 정확한 제작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근 준비입니다. 당근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겨주세요. 당근 껍질에는 농약 잔여물이나 불순물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해요. 껍질을 벗긴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갈아낸 당근을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짜서 순수한 즙만 받아주세요.
건더기는 제거하고 맑은 즙만 사용해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는 현미 식초와의 혼합입니다. 유리 그릇에 당근즙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 다음 현미 식초를 천천히 부으면서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이때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식초를 먼저 넣고 당근즙을 넣으면 거품이 생기면서 효과가 떨어져요. 잘 섞은 후 상온에서 15분간 그대로 두어서 성분들이 안정화되도록 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베타카로틴과 아세트산이 결합하면서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용 전 테스트입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서 20분간 기다려 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즉시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장솜에 혼합액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색소 침착이 있는 부위에 가볍게 눌러서 발라주면 됩니다. 절대 문지르거나 비비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자극을 줘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7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처음에는 7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수분이 쉽게 날아가거든요.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4세 윤명순 할머니는 15년 넘게 양볼의 색소 침착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특히 오른쪽 볼에 동전만 한 크기의 진한 갈색 반점이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스카프로 가리고 다니셨죠. 할머니는 처음에 제 방법을 듣고 의구심을 가지셨어요. 한의사가 당근이랑 현미 식초로 색소 침착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믿기 어려우셨던 거죠. 하지만 병원 치료도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다만 피부가 전보다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있으셨다고 해요. 3주째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색소 침착 가장자리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변화를 확인하셨대요. 한 달 반 후에는 반점이 눈에 띄게 옅어져서 파운데이션만으로도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감을 되찾으시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세요. 울산에 사는 78세 이강호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어업에 종사하셔서 얼굴 전체에 크고 작은 갈색 반점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마와 코 부분이 심했는데 마치 얼룩무늬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고 체념하고 계셨죠. 하지만 며느리가 제 방법을 알려드려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한 달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보셨어요. 가장 진했던 이마의 색소 침착들이 현저히 옅어진 거죠. 동네 분들이 할아버지를 보시고 요즘 건강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꾸준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주에 사는 73세 박영희 할머니는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할머니는 알레르기 체질이라서 대부분의 화장품에 트러블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색소 침착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 방법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죠. 패치 테스트를 여러 번 하신 후에야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피부가 더 안정되는 효과까지 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주변 분들에게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계세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색소 침착 관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추가 관리법들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외부 관리를 해도 몸 안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어요. 첫 번째로 기혈순환을 돕는 음식들을 드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라 해서 음식도 약과 같다고 봐요. 특히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들이 중요해요. 검은깨와 검은콩을 꾸준히 드세요. 이 두 가지는 신장을 보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매일 아침 검은깨 한 큰술, 검은콩 30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당귀와 청궁이 들어간 한방차도 도움이 돼요. 이 두 약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해서 끓여 드시거나 한의원에서 체질에 맞게 처방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습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빼내야 해요. 율무차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율무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 안의 습기를 제거해주고 피부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도라지와 길경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 두 가지는 폐 기능을 강화해서 피부로 가는 기운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도라지를 꿀에 재워서 차로 우려 드시거나 생으로 무쳐서 드셔도 돼요. 세 번째는 간의 울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간 기능 저하가 색소 침착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결명자차가 간을 시원하게 하고 눈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국화차도 간열을 내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국화차를 꾸준히 드실 것을 권해요.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동정결합이라 해서 움직임과 정적인 상태의 조화를 중시해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태극권이나 기공체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간단한 경락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얼굴의 혈자리를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기혈순환이 개선돼요. 특히 인당혈과 영양혈, 400혈을 하루에 3번 정도 각각 1분씩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과 생활 리듬 관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자오유주라 해서 시간에 따른 장부의 활동을 중시해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과 담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간 기능이 회복되고 피부도 재생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한의학에서도 빛이 양기를 흥분시켜서 수면을 방해한다고 봐요. 대신 따뜻한 족욕을 하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칠정상이라 해서 과도한 감정이 몸에 해를 끼친다고 봐요. 특히 분노와 우울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켜요. 명상이나 심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15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계절에 맞는 관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사계절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봐요. 봄에는 간을 보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하고, 가을에는 폐를 보하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해야 해요. 특히 봄철에는 새싹나물이나 쑥을 드시고,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로 열을 식히세요. 가을에는 배나 도라지로 폐를 윤택하게 하고, 겨울에는 인삼이나 홍삼으로 양기를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체질에 맞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상 체질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져야 해요. 태양인은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태음인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소양인은 서늘한 성질의 음식을, 소음인은 따뜻하고 보하는 음식을 드셔야 해요. 정확한 체질 진단은 한의원에서 받으시는 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평소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관리를,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시원한 성질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제가 알려드린 현미식초와 당근을 활용한 방법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외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몸 전체가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저는 매일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20년 전 색소 침착으로 고민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미병치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병이 되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색소 침착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적절한 관리를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권리가 모든 분에게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언제든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되찾을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현미식초와 당근은 정말 흔한 재료잖아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그 효과는 값비싼 치료 못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2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겁니다.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 톤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주 정도 지나면 색소 침착 가장자리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2달 후에는 확실한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방법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화학 성분이 아닌 천연 재료이고 한의학적 원리의 바탕을 둔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민감한 피부여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한의학적 관리법들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기혈순환을 돕는 음식 드시고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도 병행하세요. 감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도 정말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질에 맞는 관리도 꼭 고려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본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길 바라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한의학의 지혜와 자연의 힘으로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 과정이나 성공담을 댓글로 들려주신다면 더욱 기쁠 것 같아요. 함께 나누는 기쁨이 2배가 되니까요. 오늘 이 소중한 한의학적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분이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지혜로운 노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마음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